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46만원이고요. 플러스 3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3만원 수익이 났는데 엄청난 손실을 본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 한 3일째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이렇게 구도는 맞게 잡는데 디테일하게 이 세부적인 매매에서 계속 이 세력들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3만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수익 났으니까요. 그걸로 좀 위안을 삼으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지금 요즘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일단 그 생각나는 대로 쭉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은 했는데 이게 그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도 보시면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0.59% 하락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 장중에 장 초반에 여기 1.2% 1%대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1% 하락했다가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기분이 좋죠. 꼬리를 들고 말아 올렸기 때문에 하락은 했지만 비록 하락을 했지만 바닥을 찍고 들어 올렸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그 국내 증시에 좀 그 호재로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장 출발할 때 거래소 지수 보시면 거래소 지수 보시면 물론 이제 마지막에 톡 떨어져 갖고 0.17%밖에 못 올랐지만 이게 참 거의 뭐 횡보 수준이네요. 아침에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0.47%, 0.5% 정도 들어올리는 시도를 하다가 여기서 한번 빠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들어올려서 한 0.3%대인가 상승을 시켰는데 마지막 종가에 매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떨어지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러스 0.17%로 거의 뭐 보합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0.87% 그나마 조금 낫네요. 이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작으니까 그나마 조금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그 해외 증시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당겨 올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체로만 보면. 그리고 그 미증시가 하락했던 주 요인이 그 어제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침 매매 해놨는데 메모를 안 해놨네요. 그 소매 판매가 견조하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그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 그 연말에 있었던 그런 소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잘 많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돈을 막 쓰니까 이게 소비를 많이 하면은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긴축을 빨리 완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건 끝났으니까 금리 인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하는 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 부분이 3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기대감으로서 올라갔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내려왔거든요. 아닐 것 같다 해갖고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왜 제가 길게 이야기하냐면
소매 판매가 많이 돼가지고 미국 경제가 그 견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증시가 상승을 합니다. 바로 급등해 버리죠.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부분이 연준의 정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좋아졌다 그러면 이게 악재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호재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이거 막 올라가고 할 때는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90% 정도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거의 뭐 3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 그 뭐 물가도 안 잡히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금리 인하 3월 달에 안 할 것 같다 이랬군요. 내려온 거고 다시 들어올려.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게 거의 한 50%대로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견조하니까 튼튼하니까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거꾸로 내려가는 작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악재로 작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지표 나왔을 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이러면은 금리 인하 아직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연준에서. 그럼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악재로 작용해갖고 밀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꼬리 달고 들어올린다는 얘기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견조하니까, 그리고 기업 실적들이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굳이 이건 뭐 악재로 생각하고 내려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그다음 5월 달에 하든지 그다음 계속 기대감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니까,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그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3월 달에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악재로 작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하는 거는 좀 달라요. 만약 금리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우려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 그런 뭐 금리 인상할 것 같다 그래버리면 쭉 빠져버릴 겁니다. 많이 빠질 건데, 지금 금리 인상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악재다 그러고 빠지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빠지진 않고 어느 정도 꼬리를 달고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국내 정신은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중국 증시 지금 덜 올려가지고 플러스 0.43%인데요. 장 초반에 이거 내려갔을 때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마이너스 2.3% 이상 이게 정확히 맞나요? 3%까지는 아니었지.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 2.3%대까지 본 것 같은데 그 이상 빠지면, 저 중국 증시가 2% 이상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 분봉으로 보시면 거의 이렇게 쫙 빠져갖고 밑으로 쭉 빠져버렸어요. 야, 3%까지 찍은 것 같은데 이 표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중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게 부담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좋더라도 중국 증시가 지금 들어 올렸으니까 이 그림상으로 보면 꼬리 달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괜찮아졌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자체를 그냥 이대로 원봉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 증시의 악재로 될 것이냐 호재로 될 것인가 되게 이제 갈등이 되는 부분이죠. 고민이 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뉴스가 또 뭐가 나왔냐면, 이란하고 파키스탄 요즘 그 둘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란하고 파키스탄 그 국경지대에 폭발음이 들렸다 이렇게 이제 일단 속보가 떴고요. 그 다음 나온 게 뭐였냐면, 이란이 파키스탄을 공습했는지 파키스탄이 이란을 공습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공습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이란이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정부부도 공격을 하고, 지금 이란이 지금 공격을 사방으로 이렇게 세력을 펼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파키스탄하고 이제 이게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뉴스를 들을 때 제대로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이란이 파키스탄을 폭격했는지 파키스탄이 이란을 폭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한쪽이 한쪽을 폭격을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파키스탄은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 나오면서 이제 고민이 되게 되는 겁니다. 확전 느낌이 자꾸 들잖아요. 파키스탄하고 인도 이랬으면은 또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걔네들 원래 싸우니까 산맥에서 그 서로 포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둘 다 핵무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지전이 일어나지 전면전은 안 일어난다 그래. 전면전 일어나면 핵 날아가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란하고 파키스탄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란은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 쪽하고 이 그 호르무즈 해협하고 이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건 심각한 확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빌어먹을 스페코가 어제부터 전쟁 관련주 대당으로 어제 상하가 들어가고 나서 오늘 그냥 여기서 빌빌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상하가 들어갔으니까 예의상 뛰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러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쭉 올라가고 20몇 프로, 20한 4%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쫙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중동에 전쟁 터지는 거하고 스페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빅텍도 아니고 하필 스페코가. 빅텍은 지금 11%나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털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전쟁 위협으로 갖고 올라갔는데 지금 과거끼리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해석을 대충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서 포탄하고 미사일을 전부 다 그 러시아에 공급했기 때문에 무기가 없다 이 말이죠. 포탄이 없는데 전쟁을 왜 치겠나 이렇게 해석이 나와버리니까 당장은 공격을 안 할 것이다가 돼버리죠. 북한이 지금 러시아로 무기를 컨테이너에 실어갖고 포탄 다 갖다 줬는데 포탄 없이 공격을 못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돼버리니까 빅텍 올라간 이 부분이 이제 빡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스페코가 이란 파키스탄 전쟁 공격 뉴스 나오면서 스페코가 20몇 프로 당겨 올리면서 빅텍이 한 1% 정도까지 상승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여기 올라갔죠. 1점 몇 프로 정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탁 털어먹고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물렸을 겁니다. 지금 원래부터 얘는 중동 전쟁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밀려버렸고 정작 제가 봤을 때 중동 쪽하고 관계되는 건 헝구석유라고 봅니다. 근데 헝구석유는 또 이게 그 산유국 뭐 사우디나 이란 뭐 이쪽으로 붙었을 때 이제 문제지 파키스탄이 산유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쪽은 또 좀 결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올라가려고 하면 시도하다가 지금 얘는 그래도 3.8%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동에 또 무슨 확진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네요. 스페코가 급등해갖고 20몇 프로 올라가는 이 그림이 나오면서 이란 파키스탄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이제 뭘 주로 보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물지수를 가장 먼저 봅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중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동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미국 선물지수가 빠지겠죠. 미국 지수는 전 세계를 다 여러 가지를 다 보니까. 근데 미국 선물지수가 조금 하락하고 있다가 0.1% 하락하고 있다가 상승 전환해 버렸습니다. 보합으로 땡겨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파키스탄 그 국경지대에 포탄 떨어진 이거는 별거 아니다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미국 그 선물지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 전쟁 관련주 올라가는 게 명분이 없죠. 가뜩이나 또 우리나라도 아닌데 스페코가 왜 그쪽 그 이란 파키스탄 국경에서 포탄 그 폭발음 들렸다고 얘가 왜 올라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전쟁 그러면 무조건 뭐 관련주 하나 잡아갖고 끌어올리는 게 이게 우리나라 정치이기 때문에 20 몇 프로는 올라갔다가 지금 이거 시간에서도 많이 빠져야 될 건데요. 아마 이게 또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 미국 선물지수가 안 빠지면 전쟁 뭐 중동의 전쟁이나 뭐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선물지수를 가장 먼저 봅니다. 미국 선물지수가 잘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지수가 안 빠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매수자가 들어왔고 조금씩 들어 올려갖고 0.34% 같은 게 올린 겁니다. 올렸다가 마지막 종가 때 이제 종가에 그 물량 그 외국인이 선물을 한 2,600억 매수했다가 그거 탁 던져버리면서 선물을 지금 다 던져버렸거든요. 외국 선물 매수했던 걸 던져버리면서 여기서 툭 떨어져갖고 플러스 0.17%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대충 이제 그 일어났던 일을 시간적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
미국 증시가 꼬리 달고 말아 올린 거는 국내 증시가 하락을 멈추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죠. 지금은. 삼성전자가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이 정도면은 아마 이 블록딜 받았는 이거에 블록딜을 여기서 받았으니까요. 프리미엄 뭐 2% 정도 깎아줬다 쳐도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이 2,300만 주 받았는 거 손실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증시가 상승으로 전환하면 조금씩 당겨 올리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전자도 하락이 좀 진정이 됐고 거래소 지수도 좀 진정이 됐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장기간에 걸친 주구장창 빠지고 있던 이 하락이 이제는 좀 멈춰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시점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동의 추가적인 어떤 이란과의 어떤 이 교전 같은 이런 후티 반군 뭐 이스라엘 이쪽으로 이스라엘도 지금 헤즈볼라하고 한판 뜨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는 이제 정리 다 됐으니까 북쪽에는 헤즈볼라 너희도 가만 안 두겠다 이러고 지금 자꾸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말 그 나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진짜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그렇게 고생 해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애들하고 그거를 그냥 폭탄으로 다 죽여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 성경책에도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아마 유대민족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자식이고 나머지는 사탄의 자식이고 이렇게 보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짐승이다 이러고 막 죽이면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불안한 이 부분은 중동 전쟁이 끝나줘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나올 때까지 생존을 해야 되겠죠. 투자를 쉴 수만 있다면 다 정리해보고 중동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났다 그러면 그때 매수가 들어가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안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승부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큰 손실 안 보고 쭉 자꾸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려갖고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었다 이랬다 자꾸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계속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자면 그 급격하게 떨어졌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전제가 되어야 될 거는 중동의 추가 확전은 없어야 되겠다. 이란이 지금 뭔가 자꾸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란까지 확전되면 그때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이거 깨고 내려가면 정말 심각한 사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됐으면 싶습니다. 확전만 되지 않는다면 중동의 추가적인 전쟁만 없다는 전제 하에서 여기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상승은 지금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냥 위험 관리하면서 조금씩 건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은 저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오늘 종목 부분의 특징적인 부분요. 제가 가진 걸 제일 나중에 할게요. 일단 오늘 특징적이었던 거는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그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이거 시간의 상한가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갭으로 떠갖고 시작했는데 뒤로 쭉 밀려버렸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거 지금 10.74%인데 이거 거의 한 20%까지 갔다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일단은 이건 더 빠지고 있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저출생 대책 관련한 공약을 오늘 낼 거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출생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하고 이 제로투세븐 애들 용품이죠. 꿈비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삼성출판사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 쭉 들어갔는데 막상 정책 발표하고 나니까 별 게 없단 말이죠. 기존에 했던 것들 외에는 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밀리는 겁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거의 4%대까지로 그동안 그런 뉴스로 해갖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산뜻한 새로운 재료가 있으면 더 올라가는데 오늘 그런 뉴스가 없었거든요. 뭐 애가 태어나면 공짜로 옷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도로 이제 갭으로 떴다가 밀리는 가뜩이나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면
뜨면 누른다는 공식이기 때문에 5분봉으로 보시면 갭으로 뜨면 어쨌거나 계속 팔아갖고 눌러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따라 도는 사람들은 물려갖고 손절하면서 시간에 또 계속 밀리고 있죠. 밀리면 이제 이걸 밑에서 받아갖고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호재성 뉴스에 갭으로 뜨면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다면 일부 비중을 줄여갖고 이익 실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오늘 그 갑자기 나온 뉴스가 아니고 저출생 관련한 어떤 그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그거 나오면 팔아먹어야지라고 딱 벼르고 있다가 정책 나오면 더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한 방에 빠진 게 아니고요.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정책 발표됐는데 별게 없으니까 더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빠지고 이제 버티다가 별게 안 나오니까 이제 쭉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발표된 정책 중에 제대로 먹힌 게 뭐냐면 저도 이게 뒤늦게 봤어요. 장 끝나고 확인했습니다. 포시에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안 풀렸죠 아직. 그 다음에 알스포트가 급등했습니다. 시간 제약 안 받고 제가 봤던 거 다 그냥 이야기할게요. 알스포트가 지금 26% 정도 이 재택근무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가 나왔냐면 출생률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근무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출근하니까 애 태어나면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육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애가 태어나면 육아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뭐 이런 식으로 근무 구조를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좀 약간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둘 다 부부 둘이서 같이 집에서 근무하면서 코로나 때 우리가 재택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재택근무하면서 애 키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애 키우면서 근무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회사 출근하기 싫으면 애 넣으면 집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같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출생 정책으로 나왔는데 이건 좀 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포시에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했는 이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포시에스가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게 그 다음 이제 원격 하려면 원격 관련한 어떤 이게 필요하죠. 그 종목이 세 종목입니다. 주로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재택근무할 때 알스포트하고 링네트하고 그 다음에 링네트는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원격 제어하는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 ECS 얘도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와우. 그래서 이 종목이 저출생 관련한 그 뉴스에 제대로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먹힌다는 거죠.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다가 저도 그 정책을 계속 봤었으면은 관련돼 갖고 바로 원격이라도 뛰어들었을 건데 이걸 장 끝나고 봤습니다. 뭐 하느라고 지금 하도 뭐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조금 하네요. 이거 아마 아침에 떴을 때 여기서 감을 잡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걸 노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갑자기 나오는 이런 뉴스에 반응을 한다.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관련한 그 종목들이 한번 떴고요. 그 다음 어제 시간에 걸려서 또 누보가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것들이 급등했습니다. 이거 곡물 관련주인데요. 얘들이 왜 올라가나 싶어 찾아보니까 그 수에즈 운하 그 호르무즈 해협 거기 홍해 봉쇄돼 버리면 수에즈 운하로 배가 못 가니까 배가 둘러가죠. 그럼 이제 곡물 수송에 문제가 있다. 곡물 수송에 문제가 생기면 곡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한다. 이렇게 이제 연기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사료 관련주들이 별로 안 올랐습니다. 배가 그리 못 지나간다고 해서 막 급등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에 그랬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중동이 심각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핑계 삼아 올라갔고 그동안 이제 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늘 좀 쉬었고요. 어제 강했던 게 아마 한일사료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갭을 떴다 밀렸죠. 누보 같은 거는 어제 안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 이제 갭으로 뜬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료 관련주들이 대거 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 그래서 또 미국 증시가 또 미국 선물 지수가 또 살짝 빠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뭔가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솔직히 시장이. 그래서 일단은 그쪽 사료 관련주들 움직였고요. 뭐 대충 이런 정도 전쟁 관련주, 그다음 뭐 해운 쪽도 지금 보면 꼬리 달고 밀리죠. 이런 쪽 종목들이 이제는 뭐 홍해 쪽에 이 부분은 조금 조용해지고 있으니까 후티 반군이 공격하니까 미국이
그 공격해버리니까 후티 반군이 지금 선박 공격하기 좀 어렵고 배가 또 둘러다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속에 한번 볼까요? 이건 중동 전쟁이 심각해지면 이제 이 종목도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 대충 요 정도였고요. 그다음 이제 그 플리토라는 종목 이거 AI 쪽인데요. 뭐 말풍선 뭐 이런 건데 이게 삼성에서 요번에 AI 폰 신형 나온 그 폰이 AI 뭐 폰인데 이걸 뭐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갖고 뭐 찍하면 못 되고 이런 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로 해갖고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조금 그 강하긴 하네요. 근데 상한가 들어가면서 따라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게 강했고 얘 올라가니까 이제 AI 관련주들 중에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 이스트 소프트하고 뭐 이런 애들 오브젠하고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따로 움직이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장 빼고 나머지는 조금 힘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설명하고 마칠게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아쉬웠던 거 어제 제가 IT센하고 중앙백신하고 대성미생물 세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앙백신 대성미생물은 중간에 그 이란하고 파키스탄 뭐 공격했다는 뉴스 나왔을 때 그때 요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팔았다가 매도했다가 다시 샀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요 가격에 종가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성미생물 그 다음 중앙백신하고 다시 잡은 이유는 요 경북 영덕인가 어디서 돼지열병 발생됐었죠. 근데 어제 시장이 하도 무너지는 바람에 빠져버렸고 오늘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정신 차려갖고 어제 충격 먹어갖고 그냥 다 던져붙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안 무너지니까 그럼 돼지열병하고 이제 생각이 나서 들어올린 것 같고요. 요건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 전수조사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로 또 걸리는 데가 나올까 싶어서 지금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근데 내일까지도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서도 대성미생물이 안 빠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혹시나 뉴스 나와버리면 이제 대박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가 안 나오면 이제 조금 난감해지긴 합니다. 한 군데만 딱 일어나고 더 이상 안 일어나면 확산이 안 되네 그러면 또 다시 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 한번 기대를 가져보려고 대성미생물하고 중앙백신 100만원씩 요건 팔았다가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아쉬웠던 거 IT센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현 시점에서 전체 종목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게 IT센이다 이러면서 IT센을 어제 유망주 해갖고 올려놨거든요. 이걸 제가 몇 명 안 보여주면 와 IT센 이거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왜 됐느냐 분봉으로 보면요. 어제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시간에 거래해서 얘가 한 2% 빠졌어요. 그래서 야 내일은 무조건 올라간다 얘가 그래갖고 3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500만원을 잡았죠. 500만원 잡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금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2024달러였는데 2000달러, 2008달러 정도로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도 물론 이제 금 가격하고 별로 관계없이 끌어올리는 느낌이 났는데 이날도 금 가격하고 관련 없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미증시 하락했는데다가 금 가격도 그렇고 이러니까 금 가격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불안해갖고 5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게 7,500원도 아닙니다. 이게 7,470원 이때 팔아버렸어요. 500만원 손절해버렸습니다. 2몇 프로에 500만원 손절했으니까 10몇만원 날렸죠. 마이너스로. 손절해버려가지고 손실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잡아갖고 쭉 끌어올릴 때 일부 이익 실현해가지고 여기서 그나마 손실 났던 걸 많이 시켰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여기서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오늘 마이너스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IT센이 되게 좋아 보여갖고 어제 500만원 잡았다가 하락할 때 손절하고 중간쯤 여기서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이 꼬리 부분에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다시 100만원 남겨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IT센은 오늘 그 뉴스가 장 후반부에 이게 나왔어요. 우리 기술 투자도 지금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ETF를 미국에서 승인했는데 우리나라는 금감원 쪽에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물적인 뭐 이런 게 자산 가치가 그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ETF로 발행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고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거기서 우리는 이건 못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그 뉴스까지 보고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손절해 버렸는데 장모반에 와갖고 이걸 뭔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식으로 뭔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오니까 IT센도 놀라가지고 뭔가 됐는가 싶어가지고 여기서 쫙 올라간 거예요. 20 몇 프로까지 갔었을 겁니다. 쫙 갔다가 너무 많이 왔다 싶으니까 다시 딱 해갖고 여기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여기 올라갔을 때 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 그 아까 10몇만 원 손실 났던 거를 이거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해가지고 손실을 그 수익으로 다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오늘 마이너스 났을 거예요. 정말 비참할 뻔했습니다. 20%까지 떴다가 내려온 이 종목을 500만 원치 갖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어도 지금 그 한 60만 원 플러스죠.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제가 비중을 자꾸 높이는 게 정말 제대로 걸리면 그 한번 이제 걸어보자 이런 생각도 잠시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 그 위험도도 그만큼 큽니다. 제대로 걸리면 좋지만 오늘 제일 아쉬웠던 거는 내려왔을 때 아침에 여기서 손절해 버렸다는 게 일부 손절도 아니고 500만 원을 다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15만 원 깔고 시작했기 때문에 좀 그랬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정확한 타이밍을 탁 노려야 되는데 너무 그냥 대놨다가 빠질 때 못 견뎌가지고 털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부분, 이 박자가 잘 안 맞는. IT센 지금 몇 번째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그 IT센 그 뭐죠? 시간에 잘 잡았다가 그 잘 잡고 있다가 시간에서 실수로 매도 주문해 버려갖고 올라가는 거 못 먹고 거기서부터 계속 꼬였습니다 지금. 자주 그렇게 해가지고 IT센 이익 실현하고 결과적으로 이익 실현했죠 뒷부분에. IT센을 그보다 더 비싸게 팔았는데 그렇죠. 8,880원에 팔았어요. 8,88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팔았네요. 그보다 더 비싸게 팔았는데 많이 남기지도 못했네요. 좌우지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T센 정리됐고요. 그럼 이제 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신규로 매수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오늘 그게 괜찮았어요. 이준석 관련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보산업이 대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가 7.48%는 올라갔죠. 안 빠지고 시장이 불안감이 생겼을 때도 한 6%대 정도로 딱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단기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악재가 떴을 때 밀렸다가 시장이 다시 돌리니까 단기 올립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삼보산업은 종가에 주문 넣는데 74만원 정도 현재 매수했습니다. 얘가 대장격이니까 종가에다 매수했습니다. 이거 이준석 관련주 잡았고요. 그 다음 YBM넷 이 종목도 뭐죠? 그쪽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 관련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연결이 되는데 오늘 교육 관련주 중에 메가MD 하고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YBM넷은 조금 약했습니다. 자꾸 누군가가 눌러가지고 요건 이준석 관련주 쪽으로 해서 삼보산업이 급등하면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잡았고요. 100만원. 그 다음 이제 대성창투 잡았습니다. 대성창투는 너무 저가형이라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이거 우리 기술 투자 상한가 들어갈 때 얘도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 우리 기술 투자 쪽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잡았습니다. 100만원. 좀 불안하네요. 이 시간에서 지금 밀리니까. 그 다음 잡은 게 리파인부터 먼저 할게요. 정책 관련주 중에 오늘 저출생 관련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전세 관련한 어떤 주택 관련 이 전세 쪽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리파인을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그 양봉으로 쫙 당겨 올렸습니다. 얘는 거래량이 되게 없기 때문에 되게 그 거래하기 힘든 종목인데요. 쭉 눌렸다가 오늘 그 좀 의미 있게 양봉으로 빼 올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정적인 종목인데 거래량이 안 붙으면서 지금 조금 밀렸다가 오늘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느낌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총선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저출생 나왔지만 다음에 또 이제 그 전세 관련한 대책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게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요거 100만원 잡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또 되게 아까웠던 거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거 오늘 정말 그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뭐가 좋았냐면 이것도 정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단타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를 얼마나 아까웠느냐면요.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원래 그 53,900원이죠. 여기서 53,900원에 잡았으니까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잡았어요. 첫 타임에 여기서 잡았는데 위로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까지 했는데 그 다음 여기서 그 가지고 있던 100만원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쭉 밀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시간에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걸 예전에 지금 계속 겪고 있는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88억인가를 예상했는데 184억인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원래 한미반도체가 그 AI 쪽으로 해가지고 되게 관심을 많이 받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힘없이 밀리고 있었는데 4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니까 역시나 얘가 제대로 되는 거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오늘 들어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좋으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죠. 실적이 좋다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인식이 해갖고 좋구나 하고 이제 인식이 됐죠. 그럼 여기서 그걸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꼭 이게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뺀단 말입니다. 못 버티게 쭉 눌러가지고 뺐다가 그 다음에 안 쉬고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들어갈 타이밍 못 잡게. 그래서 못 따라가다 결국은 여기서 잡았어요. 마지막에 56,000원에 잡았습니다. 56,000원에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왜냐면 풀로 질렀기 때문에 여기서 300 몇만 원인가 남아있던 거 다 질렀는데 이걸 그냥 이까지 올라갔으면 한 5%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실적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 보시면 ISC라는 종목, 이 종목도 지금 계속 괜찮은 분위기고요. HPSP 이 종목도 많이 빠져나오니까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방향 돌리고 있고. 근데 한미반도체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실적이 잘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만 괜찮다면 얘는 위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미반도체 100만원 잡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8종목 가지고 있고요. 맞죠? 그래서 일단 946만원 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 조금 더 시장이 워낙 좀 불안하니까 출렁출렁거릴 때 이때 잘 못 견디겠어요. 평범하게 가면은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가면 되는데 출렁해버리니까 이걸 팔고 나서 다시 들어가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은 중동 쪽에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꼭 체크하면서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40분까지 돼버렸는데요. 대충 요 정도였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 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내일 방송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